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젠백스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아침에는 주가가 재미없었어요. 그쵸? 그냥 비빌거리고 보합권에서 1, 2% 오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집중을 했죠. 자, 아침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리 스맥 딱 들어가서 적대적 M&A로 딱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먹기 좋은 종목이었잖아. 사고 나서 혹시나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매수가 한 번 더 올려서 누구든지 잡을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바로 매도가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완료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굉장히 기쁘게 있었는데 2시 반부터 젠백스가 재밌기 시작해요. 그렇죠? 갑자기 얘가 10% 넘게 급등을 하더니 또 이렇게 막 뭐 9%에서 그치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종토방 가보니까 또 막 이런 말이 있죠. 아이 그래서 이게 대놓고 작전하네. 마지막 불꽃쇼다 뭐 지금 안 팔면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방향성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다 봐요. 자, 우리 뉴스가 나와야지 주가가 오르고, 그쵸? 올라야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제 대부분 따라 사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순서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이슈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젠백스처럼 이렇게 임상 이슈가 깔려 있고 파이프라인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임상, 3상 뭐 이렇게 열려 있는 종목, 기관 세력 개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정보보다 의도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뉴스도 없는데 왜 오르고 난리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세력들이 방향성을 못 감추고 먼저 움직였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얘네가 이유 없이 담지 않거든.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거래량과 올려쳐버린 속도는요. 개인들 눈치 보면서 사서는 잘 안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100% 세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 제재에 걸리겠지만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 정도 가격을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자금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들이 한낮 1시에 2시 29분에 모여가지고 매수 합시다 하고 올리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런 개인은 없죠. 얘가 그냥 조금 싸니까 조금 주워 담아보자 매집으로 성격으로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호가를 깨면서 10%를 쳐올리면서 올리는 매수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일반 개인 심리 그리고 웬만한 세력 심리에서는 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려면 단순히 돈만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매도 물량을 한 번 더 받아주면서 올려칠 의지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의지가 처음 드러났다. 11월 들어서 처음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오늘 나온 급등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얘가 10%를 받아 쳐올렸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누군가 앞으로 나올 걸 미리 알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을 단행을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 가격 구간 이탈하고 싶지 않아서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 한 번에 들어왔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다음 이슈가 나오기 전에 가격 레벨을 미리 올려놓는 우리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이 젠백스 쪽 사람일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세 가지 중에 누구라도 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야. 어쨌든 간에 다 좋은 일이잖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젠백스는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뉴스 나오기 전에 항상 한 번씩 이상한 움직임이 먼저 나와요. 거래량 없이 질질 빠지다가 갑자기 훅 치고 그러다 며칠, 몇 주 안에 이슈가 하나씩 터졌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 매매를 이제 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할 때 이 종목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먹었던 애들이 또 들어오거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그냥 의미 없이 단타 치고 말았나 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단타 치고 나갔으면 윗꼬리를 그냥 이제 39,000원, 37,000원 유지가 아니라 여기 음봉되고 빠졌어야 돼요. 이번에도 뭔가를 앞두고 한번 방향을 틀어놓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궁금한 건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아니면 이거 또 낚시야, 뭐야? 이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 저는 이제 힌트 굉장히 오늘 영상에도 많이 드렸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영상을 보고 입장하신 분들께 저를 믿고 이제 우리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에서 저도 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의 며칠이에요. 오늘 일단 의지는 확인을 했고 내일 그래서 어떻게 뭐 눌리는데 어디까지 허용하고 다시 잡아주는지 거래량이 죽는 게 아니라 뭐 기본 바닥 거래가 올라가는지 다시 위로 말아 올릴 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오늘 고점을 기준으로 레벨업이 되는지 마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뭐 내일 예측을 할 수 없잖아. 모레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단가를 세력들 가격이 이쯤이니까 얘네가 지금 지켜주는 가격이 이쯤이니까 여기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어디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지금 모든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좀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본게임이 아니라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들어와 있어 하고 한번 보여주는 리허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어제까지는 손절하고 싶었던 이 젠백스를 추격 매수한다던가 아니면은 잔고의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니까 이거 말고 올라가는 다른 종목 살래 하면서 갈아타려고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번 움직임이 판이 바뀌는 시그널인지 확인을 하면서 눌릴 때 기회를 정말 잡을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찍을 때 젠백스는 이제 좀 물려있는 윗구간에 물려있는 분들 시간 좀 걸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피 값에 대해서 왜 얼마나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되는데 비용이나 가입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찍고 이렇게 방운영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인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 후에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이렇게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인증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장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젠백스 막 이제 공시가 떴잖아.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보면은 공시가 떴어요. 11시 27분에 젠백스 엔칼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 유의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가 쭈르르르 떴어요. 그쵸? 근데 사실상 이거 보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죠. 그쵸? 사실상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땠어? 이거 뜨자마자 주가가 진짜 이렇게 됐어. 자, 보세요. 자, 1분 봉으로 봅시다. 자, 11시 27분에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떨어지고 원래도 비빌거리고 있던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밀려요. 진짜 갑자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봐. 36,000원에서 31,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마이너스 막 15%, 20%가 마이너스 15%가 밀린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쫄지 않았던 이유, 바로 매수 신호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진짜 이게 만약에 결과값이 개 똥망이었잖아? 똥망이었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 미친 듯이 붙어야 돼요. 급락을 할 때. 근데 사실상 오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이슈 대비해서 보면은 일봉상 거래량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뭐 그저 그랬어. 자, 여기 다시 일분봉으로 돌아가서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때 제가 왜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가 있었냐면은 나는 바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 여기서 바로 봤지. 중요한 내용만 탁탁탁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어렸을 때 속독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읽어요. 진짜 빨리 읽었지. 빨리 읽자마자 어떻게 했어? 빨리 읽자마자 빨리 샀지. 이거 읽자마자 진짜 한 5분 만에 지금 40 몇 분야? 뭐야? 5분 만에 나가죠. 37분에 공시 나왔는데 43분이니까. 그죠? 자, 젠백스 이거 기회다 기회 하면서 나갔어. 그리고 이제 32,000원, 막 33,000원 할 때 그냥 33,500원 이하로 때렸어. 왜냐면은 늦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매수 타점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10분이면 넉넉하지? 기회 잘 잡았죠? 하고 우리 막 샀어.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1분 만에 그냥 바로 올렸어. 여기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정말 치자마자 진짜 누가 보고 있는 것 마냥 갑자기 여기서 미친 듯이 올렸어요. 40분에. 그쵸? 정말 이때 치고 나서 이때 착 올렸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매도 신호 잡았어요. 그죠? 매도 신호 이제 해가지고 바로 매도하고 나서 기분 좋게 오늘 유나 지렸다 따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브리핑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 나 물려 있어요. 평균 단가 높아요. 들고 가도 됩니다. 대신에 기간 좀 걸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브리핑이 나갔어. 그리고 수익 인증샷도 이렇게 많이들 왔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젠백스 내가 내용 미쳤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안티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와, 난 이거 진짜 이거 호재를 악재로 보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 부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지. 아니,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나? 어쨌든 간에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GV1001이 PSP에서 질병 진행을 실제로 늦췄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다. 이게 한 줄. 그냥 요약 끝. 이게 뭐예요? 이 어려운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희귀의약품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을 해버린 거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효과 있다가 아니라 숫자, 통계, 외부 비교, 석화 코멘트까지 다 제시를 했어. 자, 물론 이해는 안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떴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밖에 못 갔나? 이 큰 재료를 한 방에 먹으려고 하겠어, 세력들이.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용부터 보면은 우리가 PSP는 초고난도 질환이죠. 평소 2, 3년이면 급격히 악화가 돼서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 치료제가 거의 없어요. 그죠? 무치료 영역이야. 근데 저용량 투여군에서 72주 동안 5.61점만 악화가 됐고 외부 위약군 52주 동안 10.66 악화가 됐어요. 거의 더블로. 그렇죠? 위약군이 뭐라고 했어? 우리 그냥 이제 임상실험을 할 때 가짜 약 주고 비교하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효과를 이제 물을 때 진짜 약을 준 사람이 있고 가짜 약을 준 사람이 있어요. 효과를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가짜 약 먹은 사람은 악화 수치가 10.66점인데 약을 먹은 사람은 5.61. 뭐야? 반이나 늦췄다는 거잖아. 질병 악화에 대해서. 그쵸? 20주 더 긴 조건에서도 똑같이 절반 수준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p-밸류 값을 우리 인증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임상을 성공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3상으로 넘어갈 논리가 생겼고 저용량에서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왔고 안정성도 72주 장기 투여에서 확보가 됐고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공개 지지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3상 왜 안 가냐고. 근데 지금 우리 국장에서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임상 파이프라인 가치가 달라지는 구간이고 이제 명분이 생겼죠. 3상으로 달려갈 명분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유증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유증으로 싸게 샀으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다 했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는 했죠. 어쨌든 외부 대주군 대비해서 20주 더 긴 불리한 조건에서도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 그냥 성공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뚜렷하잖아. 위약군이랑 이거 안 먹었을 때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한 문장 때문에 근데다가 희귀약품인데 통계적 유의성까지 달성을 했어? 기술 수출, 공동회사, 글로벌 파트너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재료 중에 가장 센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고용량이랑 저용량이랑 뭐 여기서 봐봐. 저용량에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했잖아. p-밸류 값을. 근데 이게 고용량이 아니라 의미가 없대, 안티들이. 와, 진짜 미치겠다. 보통의 분들은요, 고용량을 많이 이제 했을 때 여기서 입증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 포인트입니다. 자, 뭐냐면요. 자, 고용량을 써야지만 이 약을, 여러분들 효과가 있다고 치면요. 안 좋아요. 자, 우리가 똑같이 먹는데, 이 GV1001을 하나를 먹었을 때랑 두 알 먹었을 때 얘는 저용량이고 얘는 고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하나를 먹었을 때 입증이 되는 게 왜 더 좋냐면요. 어쨌든 간에 얘 약이야. 2개 먹으면 뭐가 더 높아져요? 부작용 당연히 높아지죠. 내성도 당연히 높아지죠. 그리고 면역 과잉 반응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져요. 근데 저용량에서 효과가 똑같이 나고 저용량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어.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용량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입증이 됐으면 독성 부담, 부작용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고 장기 투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상업화 성공 확률 또한 높아져요. 실제로 우리 신경퇴행성 질환약은요 얼마나 세게 듣냐. 왜? 완치는 못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써서 환자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좋아질 수 있느냐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임상실험을 할 때 몇 주 해요? 자, 24주면요
중기라고 해요. 보통 52주면요 장기라고 해요. 근데 몇 주야? 몇 주야? 72주. 초극장기잖아. 72주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거는 미친 수준이에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내가 항상 GV1091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지만 이건 솔직히 보여줬다. 이거 보여줬다 보셔야 돼요. 즉, 이 약은 일시적으로만 질병을 늦추는 게 아니라 질병 진행 속도를 정말로 몇 년 동안 늦추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야 돼요. 질병 조절 치료제 가능성으로 보셔야겠죠. 근데 이 한 줄이 뭐예요? 글로벌 3상 명분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이미 뭐 나왔던 거 뭐야? 안정성. 안정성은 또 어때? 최고치 나왔잖아. 뭐 경증 말고 우리가 뭐 구강건조, 뭐 안구건조, 뭐 손떨림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먹어서 죽은 사람이 나왔어.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근데 이거 경증만 나왔잖아. 경증만. 심각한 부작용 하나 없이 우리 FDA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우리 FDA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안정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P 밸류 값 나오면 가장 좋지만 나오기 힘들다고 하니 P 밸류 값도 나왔어. 그렇죠? 거기다가 이 72주 이거보다 장기 데이터 뽑은 이런 제약회사가 없어요. 한국 내 유일한 데이터 보유자. 후발주자 없음. 병원, 학계, 연구 데이터. 지금 디아즈 박사까지 섭외한 독점적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회 발표뿐만 아니라 정부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 공동 연구 될 수 있고요.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에서 당연히 젠백스가 뭐 우선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당장 가기 어렵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거고 당연히 향후 2, 3년간의 포지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 3년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영상이니까 너무 내피셜을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1, 2년 안에. 그리고 주가 상승은 뭐 1년 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회사들은 글로벌 3상 얘기가 나왔을 때 검토 중에 있다. 논의 중에 있다. 예상하고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따위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뉴스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글로벌 3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죠. 거의 확정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파트너 컨택이 있을 때, 자금 조달 시나리오가 있을 때, 아니면 디자인 초안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 오래 쓰면 실제로 병을 느리게 만든다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만들기 어려운 희귀 의약품에서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화사가 진짜 이제 약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분들 어때요? 이거, 나오자마자 급락해. 손절했더니 어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 또 올려서 샀더니 어때요? 지금 세력단한테 완전 농락당하고 있잖아. 이게 또 손절했을 거야, 분명히. 이따위로 매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안 된다 했어요. 얘 우리 제외수 타점 나올 때마다 내가 잡아드린다 했고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 분들 오늘 해가지고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지금 물려 있어서 혹은 신규로 젠백스를 보고 있어서 매매 타점이 필요하다. 얘는 계속해서 들고 갈 필요가 없어. 먹고 빠지고 하다가 진짜로 여러분들 임상 3상이 가시화가 되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나도 이거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젠백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일정 매매가 필요할 때는요, 매스타 좀 잡아드릴 건데, 세력들이 항상 정말 미친 듯이 올리기 직전에 보이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분들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오늘 급락했지만, 매도한 펩트론이 있죠. 자, 펩트론을 보게 되면은, 이 시그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8월 달에 드렸어요. 8월 21일 날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펩트론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썼죠. 그리고 저가 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 날짜 보이세요? 2024년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그리고 나서 계속 영장도 찍고 막 이제 브리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계속 밀어요. 좋은데 밀어요. 좋은데. 9월 5일까지 왔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언제 잡나요? 언제 잡나요? 이제 요청이 와서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소탐대실하지 않고 최대한 저점에서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시그널 나올 때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시그널 2개, 3개 중에 2개 떴을 때 이때까지 기다렸던 올인했고 10월 4일날 잡습니다. 10월 4일 언제예요? 2024년 10월 4일. 뒤로 가볼게요. 자, 이때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8월부터 관심 종목을 드렸고 이때부터 급락을 했지만 딱 어때요? 4일날 잡고 시그널 맞춰서 잡았더니 이때부터 급등 궤도로 타기 시작을 하죠. 이게 하나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봐봐. 제가 이 종목을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드렸어요. 보면은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여기 1월 13일 나와 있죠? 2025년 1월 13일 갑자기 미친 듯이 빠졌어. 어디야? 여기 있죠? 좀 큰 장대 음봉 나와 있죠, 이거. 이때 마이너스 19%가 빠졌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이러고 있을 때 급락 기회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빠질 일 아니다. 이때도 브리핑 빡세게 나갔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월 13일부터 매수 타점을 기다렸는데 계속 밀었어. 한 달 동안. 봐봐. 이번 주 타짜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매수 요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미루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 추가 매수 안 하고 신규 매수 안 하고 기다려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욕하는 분들도 있죠. 왜 여기서 잡았으면 이미 나 수익인데 왜 못 사게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잡았어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이거 매물대 뚫어질 시그널 세 가지 요건 안 떴고 그냥저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으면 또 오르다 꺾입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라. 어때요? 이거 말씀드린 게 2월 19일이었어요. 2월 19일 이날이죠. 말하자마자 꺾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주 꼬셔가지고 자 보면은 자 여기 있어. 추가 안 하긴 잘했죠. 개인들 붙자마자 털었습니다. 자 확실한 시그널 징글징글하게 안 나오자면 대기하시고 매수 타점 펩톤처럼 기가 막히게 잡아볼게요 하고 나서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3월 19일 2달 걸렸어. 또 얘도 2달 걸렸어. 3월 19일 언제야? 이때요 이때. 3월 19일까지 미루다가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틀 만에 점 상한가 갖고 미친듯이 슈팅 나왔어. 그래서 바로 자 시간의 상한가 확정입니다. 하고 또 70% 돌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때 매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게 이렇게 인증샷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떴을 때 젠백스도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이거 분간하기가. 제가 이거 비기여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우리 방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좀 알고 싶다. 특히나 젠백스 이 윗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수익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 우리 방 입장에서 이렇게 오늘처럼도 뭐 수익 인증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력주 들어갈 분들은 제가 방을 또 따로 개설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주력주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호가 묻히면 안 되고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이제 진입을 준비하는 것만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유상증자였지만 유상증자가 솔직히 말하면 잘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에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100개가 있어. 근데 이걸 100명이 사고 싶어. 가치가 몇이에요? 100명이 하나씩만 사고 싶어. 가치가 1이죠. 1대1이잖아.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사과 개수가. 근데 시장에 사과가 130개로 늘어나.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동일한데 사과 개수가 많아지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이런 꼴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너무 잘 돼서 이제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고 싶은 사람도 늘어나게 되면은 대박이 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건 불리하죠.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상증자 철회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돈이 마련만 된다면 근데 이제 안전하게 돈이 마련할 방법이 슬슬 공중파 이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또 풀어드렸는데 자 뭐냐면은 자 젠백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철회하고 사모방식 자금 조달이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젠백스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이제 108.2%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보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젠백스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상증자 철회,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만 마련하면은 얘네는 목적 달성이야. 그쵸? 애초에 유상증자를 왜 해? 이거 돈 필요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주들 조금만 더 우리한테 투자해 주면은 내가 우리 주주들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주주들도 오케이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거 입증 못한 거. 입증 못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행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 조건화의 유증을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청약을 할 텐데, 이게 별 메리트가 없으면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유증 벌렸는데 청약 안 해. 흥행 실패? 그럼 진짜 주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회사도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짊어질 바에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하러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람들도 짜증나게 하고 내가 이 복잡한 걸 왜 하고 있어? 젠백스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철회를 시켰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진 철회는 나는 항상 뭐라 그래? 어떠한 유상증자든 자진 철회는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버틸까? 세력들이 왜 안 나갈까?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젠백스가 돈 나올 구멍을 마련을 했구나라는 것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납입일이 늦어지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호로 전환을 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띄웠던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토리.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것만으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절대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잖아. 우리 이거 재무 개쓰레기 같은 거, 젠백스. 그쵸? 자, 근데 돈이 필요하고 얘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왜? 딱 하나. 돈 나올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유증을 철회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이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대응 방안이 있으면 글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이 뭐냐? 사모 방식 자금 조달. 저는 이게 누군지 약간 유추가 가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좀 더 찾았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분들께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상단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주시면 내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 방안에다가 풀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모펀드라고 들어봤죠? 이 사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냥 서로 상의하에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문제만 없이 오케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납입 지연 없죠.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이러다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죠. 근데 당사자는 서로 상황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날까지 필요해? 오케이 너야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그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돈도 잘 받고 이자도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죠, 날짜를. 그래서 이제 발행가를 회사가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문 투자자 중심이라서 실패 위험도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이제 젠백스는 유동성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유증을 버리고 택한 게 바로 3호라면요. 사실상 당일 전주가 있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왜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돈 빌려줄 사람이 명확하면 그쪽에다 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3호로 가면 조금 더 이득이 많겠다. 근데 누가 이 3호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원래 이 삼자 배정 그리고 기타 자금 이런 방식은요. 발행 대상자를 미리 알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미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무슨 공시야? 무상증자나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래서 막 주가 치고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죠? 어느 기업에서 젠백스한테 3자 배정 화끈하게 몇 천억 투자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뜨면 당연히 미친 듯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정해졌구나. 이게 3호로 가는 게 정해졌구나라는 게 저는 약간 티가 나는 문장들을 여러 가지, 한두 가지였으면 얘네 약간 좀 오버해서 쓰는 건가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직접 말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인터뷰를 보면요. 자, 남은 사업기간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추가 자금 조달 진행해 올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 자, 우리가 포인트 1,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면은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이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자금 기준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상장사 IR에서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면요. 바로 미공시 정보 사전 언급, 뭐 허위 과장 IR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사용하려면요. 조건이 딱 두 가지뿐이야. 이미 확정된 매출, 이익 기반 개선, 혹은 들어올 자금줄이 공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확정 단계 수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모펀드, 사모 자금줄을 구해야지 사모 검토 중에 이런 수준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내부적으로 돈 넣을 기간과 거의 조건 조율이 완료된 상태, 그냥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되어야지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2, 자금 조달. 추가 자금 조달이잖아.
추가 자금 조달, 그렇죠? 추가 자금 조달은 뭐예요? 단건이 아니라 복수건 또는 이 복수건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자금 조달 검토 중, 추가 가능성 검토 중, 향후 조달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그쵸?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이지만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멘트를 쳐요. 자, 근데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올해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굳이 왜 리스크를 키워? 우리 솔직히 여기 개인들이 올해 빠져도 턴어라운드 달성하겠구나. 뭐 이렇게만 읽는데 왜 굳이 올해를 넣었을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구체적인 딜이 있을 때 쓸 수가 있는 말이고, 경영진 인터뷰는 IR팀이 다 검수하고 나가는 구조라서 사실 진행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즉 이미 확정 단계에 자금줄이 있다, 진행 중인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장사 IR에서는요,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IR에서는요, 회계적으로 이익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외부 투자, 이 파이프라인 계약 이런 게 구체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환기 종목 리스크나 자본 잠식 리스크 등이 해소되는 조건이 확정되어 있을 때, 이 셋이 충족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개인들이 믿고 투자했다? 근데 턴어라운드는 개뿔, 완전 자본 잠식 환기, 이러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바로 시장 기만, 허위 IR 이런 걸로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돼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신뢰도 잃고 문제도 생겨요. 즉 경영팀에서는 이런 멘트를 절대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미 얘네가 그냥 줄줄이 말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하나 보다 하지만 다 준비가 된 멘트예요. 그래서 이 뭐야, 단건은 확정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복수건이에요. 자금 조달 되는 게. 솔직히 한 건으로 받아서 얼마나 받겠어. 복수건으로 받으면 훨씬 더 좋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말은요,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듯이 그냥 노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재정 안정화, 이 별것도 아닌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말하잖아. 난 젠백스 없어요. 지금 우리 방에서도 다 팔았고,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심어주고 싶지 않아.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너무 부정회로가 돌아가고 있어. 이미 나올 건 다 나오고 주가도 다 떨어진 이 마당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뭔가 나와도 반등을 하겠구나, 이런 와중에 쓸데없이 손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나 구독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내가 풀어줄 이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꿎은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오늘 공시다, 전체 뉴스에. 자, 젠백스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108% 증가. 이 이슈를 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은, 100억, 200억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 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사모 자금 들어올 환경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모 참여 이제 기관 애들이 뭐 보겠어.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도 보겠고, 재무 안정성, 우리가 꼈을 때 얘가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한 애인지 아닌지 이걸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매출 없는 매출 다 끌어다가 이번 3분기에 내가 봤을 때 몰빵을 친 거예요, 매출을. 그런 기관들한테 보내는, 야, 우리 이거 낼 거야, 메시지성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위험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모가 들어오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리스크,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위험 해소예요. 기관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얘가 임상이 좋아도 절대 돈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사모를 위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중, 철회, 사모, 전환, 실적 결정 발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냐면요, 사전에 사모 투자자하고 조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중도 만약에 이 사모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 3분기 누적 매출 이제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때 알았지만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얘네 맘 놓고 유중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서 실적을 조금 정리한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 입장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거고, 지금 이 3호로 돈 넣을 애가 저는 약간
한두 개 정도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풀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영상에 풀었을 때 유튜브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도 좀 미리미리 캐치하고 싶다. 싹 다 젠백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비용 가입 당연히 없어요. 비용 가입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 방 입장에서 이렇게 따봉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 방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인증샷도 이렇게 철저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유나님 채널도 잘 되고 저도 무료로 타점 받고 젠백스 빠져나와서 다음 주력주 잡고 싶어요. 이 뒤에는 이제 다음 주력주 설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젠백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튜브가 커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같이 크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 또 다시 종토망에 들어가 습관적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안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요즘 안티들은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뇌피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무새들이 많았다면은 이래 해서 떨어진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휘둘휘둘하죠.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안티들만 듣지 마세요. 수익 못 보고 배 아파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것들이 그냥 싸지르는 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보통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안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 안 갖고 있어요. 다 팔았잖아. 어제 영상에서도 인증했고 나는 브리핑 다 까고 있잖아.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젠백스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 다 팔았는데 얘 수익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방도 재매수 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이 죽어도 싫어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다려서 수익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안 나갔거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과 세력들의 평단은 달라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6만원, 7만원이잖아. 근데 세력 평단은 4만원, 5만원이에요. 그거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려있는 분들 얘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 이건 대응해야 돼. 혼자 하기 어렵다. 상담 배도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두세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문자 보내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방에서 이제 문자 안 받고 제가 영상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요. 그냥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은 밑에 막 설명란이 있잖아. 여기에다 링크를 그냥 띄워놨어요. 그냥 누르면 누구나 입장을 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다른 젠백스를 찍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해요. 근데 열댓 명이 다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방 폭파돼요. 들어왔던 분들도 싹 다 날라가고 내가 그 공들여서 쓴 이 자료가 없어져.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걸 열어놓겠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입장해주신 분들도 맨날 방언교 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피곤해요. 내 거 베끼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증으로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도 이제 남기면 그리고 딴짓은 못하겠지. 확실히 줄었어요. 저 방어 폭파된 적 없습니다. 이거 인증하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어보더라고. 왜 휴대폰 번호를 받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거 정도는 왜 그런지 말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젠백스는 어제랑 브리핑이 정말 똑같아요. 뭐 오늘 1, 2% 움직였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맨날 똑같은 무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젠백스 다음 후속작 그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젠백스 플러스 기대 젠백스 혹은 기회 남겨두라고 했죠. 이 후속작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보려고 해요. 맛보기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죠?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매매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매매도 있고요. 모멘텀 매매도 있고요. 일적 매매도 있잖아. 얘는 좀 색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걸? 전환사채 매매. 근데 이거 전환사채를 우리 모았던 게 뭐예요? 심택 있고 그렇죠? 최근에 단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먹었던 게 벌써 머리 아파지지. 정말 쉬워요. 젠백스예요. 첫 번째 젠백스. 그렇죠? 근데 제가 전환사채 매매를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정 매매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안정성이 있어. 왜냐면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 망가지면 그냥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는 그냥 세력의 평균가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정말 그냥 딱 정해진 기간에 딱 원하는 만큼 먹고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전환사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사채 있죠? 그쵸? 이 사채 뭡니까? 만기에 돈 빌려줬다가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잖아. 얘는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만기가 보통 길어요. 3년에서 5년. 근데 앞에 전환자가 있잖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해요. 근데 전환을 하면은 뭔가 무슨 뜻이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젠백스 돈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방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젠백스로 예를 들게요. 젠백스가 돈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회사 재무가 그지 같아서 이자가 비싸. 아, 이거 내느니 그냥 유상증자 할까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아, 개인들 반발? 개쩔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발행하면 돼요. 가장 쉬운 돈 조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젠백스가 A사채 기업한테 가요. 자, A사채 기업.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리 내년쯤에 이러쿵 저러쿵 재료 터질 거 있으니까 오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 믿고 빌려줬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약속한 기간에 뭐 2배가 가건 3배가 가건 지금 우리 주가 싸지. 이 주가에 10% 할인해서 할인료 얹어줘서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당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별 볼 일 없다 생각이 들면 또 그냥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 한 거예요. 그럼 A사채 입장에서 어때요? 이자 받고 나가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사채의 일반적인 이율은요, 7%에서 12% 정도 돼요, 보통 기업이. 근데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0%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서 3% 먹는 바보 같은 세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은 보통 뭘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애초에 주식으로 전환할 마음이 거의 100%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전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 한 번 봤어요. 3부터 원. 진짜 한 번 봤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혹시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어떡해요? 안 올리면 어떡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주식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전환사채 세력이랑 이 전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네가 얼마에 자기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환가액 밑으로만 사면 어때요? 얘네보다 낮게 사니까 얘네가 알아서 올려서 팔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것보단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제 뭔가 재료를 말해줬으니까 이 금액이 오케이 하고 얘네가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이 전환가액을 맞춰서 지금 얼마 전에 1,000억을 배팅한 애가 있어요. 사실상 사채의 1,000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을 배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 이거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몇 프로야. 이걸 포기하고 주식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 1,000억을 배팅했다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아, 그럼 내일 사면 되나요? 아니야. 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이 전환사채 매매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 전환가액. 얘네 세력들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야, 이거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그냥 띡 정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특약을 걸듯이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특약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크게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주식이 너무 초반에 떨어지면은 보는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주식 내가 돈 빌려주고 떨어지잖아? 그럼 좀 더 싸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전환사채 세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죠?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 주식이 떨어지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좀 해줘. 달마다 몇 프로씩. 그리고 정말 낮아져도 이 가격. 이 안에서만 조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에 들어가면 뭐야? 더 이상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 조정가액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 조정가액 아래로 살 필요 없는 게 세력이랑만 비슷하게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력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고 이 리픽싱 구간이 언제냐면은 12월에서 3월이에요.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 젠백스 꼬라지 봐서 삼성제약과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먹고 다시 먹으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후속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젠백스 기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우리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지금 몰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 주신 분들만 링크를 남겨드려야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맨날 영상을, 나를 구독해주고 나한테 문자해 주신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핑방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영상으로 보고 싶은 내용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 유튜브에 이제 비밀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쏴드리면,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전환사채 매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 버는 카드인 만큼 제가 목이 쉬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젠백스 걱정하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이 와중에.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 왜 쫄아? 나올 거 다 나왔잖아. 이제부터 기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하면 왜 세력이 버틸까? 내가 놓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삼성제약 카드 있잖아. 이 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미친 게 아니고 지금 뭐 몇백만 원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을 해봅시다. 안티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개한 것들을 싸지르는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제약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젠백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세력이 들어왔잖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다 했어요. 왜냐면 지들도 살려고 지들이 알아서 반등을 만들거든. 근데 가장 무서운 종목이 뭐야?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얘 지금 관심도 미쳤잖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서 후속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젠백스 플러스 기회 혹은 기대 남겨주세요.